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청사 증축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등 3주년의 성과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최근 반복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3년을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밀착형 사업, 지역 상품권 할인, 본청사 별관 증축, 고용 안정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을 챙겼다며 이 문제와 직결되는 여수 산단 위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런 성과를 내년 선박람회 준비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라는 목표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대 이슈인 회의를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 시장은 또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계획과 글로벌 미래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더 큰 미래로 더 나은 여수를 약속하면서도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초에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 그저 문 안에서 한 번 드는 게 마찬가지 하면 그렇게 함수령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니 다시 시민으로 돌아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시 간의 도시통합이나 행정협력에 대해서는 성급한 추진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굳이 거창한 말은 경제동네? 아니면 이런 걸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래야지. 일단 지역 이기주의, 우리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그런 거 없어지려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일탈로 불거진 공직기강의 문제는 시장의 강력한 척결 의지 천명과는 별개로 시민들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회의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벌써부터 후보 난립이 우려되는 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8기 3년 여수시 성적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가칭 AI 전담 대응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예고한 만큼 내각이 정상 구성된 이후 다수의 관련 공모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신산업과 내의 AI 대응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AI 관련 전담 행정지원 부서의 운영으로 2차 전지나 수소 등 제조업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인공지능과 연계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9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상인은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 정책과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산업단지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 오천 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근로, 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등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나주 동수오량 농공단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한평 빛그린 국가산단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의 바람인 국립의대 설립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느낀 지역민이 많았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서 전남도민의 오랜 바람인 국립의대 설립에 관한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국립순천대, 목포대 관계자가 내용을 준비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토론이 길어지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인천 등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의대 설립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건 지역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확답을 얻지 못했지만 전남도와 양대학이 지난달 발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 등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총장들이 국회와 정부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의과대학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에 확정 추진해야 설립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실현 방안을 원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성격상 설득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 도당과 다른 정치권들이 이것에 대한 TFT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번에는 실현시킨다. 정권 초기에 반드시 국정과제로 넣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지 행정가들에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의대 신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마무리된 가운데 속도 있고 적극적인 추진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제3기 공동상임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중심의 당원 조직으로 김 의원은 이광희, 김기표 의원 등과 함께 상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민생회복, 당원 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양의 대표 특화작물인 매실 수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 수확량은 냉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는데요. 문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광양 매실 수확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은 관내 3,350여 농가에서 5,110여 톤을 수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실 수확량은 지난해 대비 20%가량 감소했습니다. 광양 매실의 개화 시기였던 지난 3월 중순에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광양 지역 매실 냉해 피해 농가와 면적은 1,300여 농가 434헥타르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30%가량이나 됩니다. 다한면과 진상면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양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지를 좀 솎아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광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률을 좀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민들의 긴급 복구비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실 피해량 조사를 마친 데 이어 농식품부의 피해 신고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전년에도 10월 달에 이렇게 나온 걸 봐서 올해도 아마 10월쯤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복구비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매실 재배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 매실 주산지 광양시. 올해 매실 수확은 대부분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냉해 피해 때문에 농정당국도 농민들도 모두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립순천대 설립자 우석 김종익 선생의 손녀인 김희주 고려대 의대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김 교수가 대학 측에 먼저 연락해 조부의 뜻과 흔적이 깃든 대학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익 선생은 일제강점기 구국농업 정신에 따라 지난 1935년 순천공립농업학교를 설립했으며 대학은 개교 90주년을 맞아 그의 교육 철학을 알리기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 중입니다. 순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학생 16명을 선발해 이번 달 26일부터 2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순천만 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0일까지며 이번 교육에서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출하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에게는 여전히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큰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기업, 농협이 손잡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종호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영암의 한 비닐하우스. 탐스럽게 익은 수박이 줄지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지만 농민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농사꾼은 뭐니 해도 이 농사를 지어놓고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판로가 없으면 저리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잘 팔릴 걸 기대하면서 이른 봄부터 열심히. 이런 농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지자체와 농협,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 방식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가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히 공급받게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가 소득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좋은 농산물이 우리 지역 근로자들한테 소비된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HD 사모는 올해 영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수박과 멜론 등 직원 간식용 과일 7,500개를 1억 3천여만 원 규모로 거래했고 대형 마트들도 마늘과 양파 등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농가 등을 통해 1억 원 상당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단감이나 소고기 등으로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커지고 농가는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역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가와 기업, 지자체가 손잡고 만든 선순환 구조. 유통 과정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이 모델은 상생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가 이번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수영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유소년 수영 유망주 500여 명이 참가하며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로 각각 나뉘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오늘부터 8일까지 광양수영장에 대한 임시 휴장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선박람회를 앞두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542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공공 와이파이는 총 2,081곳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오동도와 웅천 친수공원에는 도내 최초로 기존 장비보다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를 설치해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산업부 전기심의위를 통해 2.6기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대상지는 신안 6곳, 여수 1곳으로 전남도는 총 21.3기가와트의 발전 사업 허가를 확보해
전국 발전 허가량 34.8기가와트의 6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